전체 직원 8천여 명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 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사선 관리 용역이나 정비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철강공단의 한 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지붕 위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할 일을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하다 사고가 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해병대에 입소한 뒤 대기 중이던 신병 2명이 사전 검사에서 확진됐고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가 확진됐습니다. 한편 어제 학생 2명이 확진됐던 포항시 남구 연희읍의 한 중학교에서는 전수검사 결과 700여 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에서 이달 중순 노인 요양병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이후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오늘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열흘 동안 확진된 3명도 모두 노인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로 일반 시민의 확진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민이 17만 3천여 명으로 69%의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내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11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정작 추락을 막아줄 거치대와 안전 발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숨진 노동자는 앞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산재를 당했는데 업체 측이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유가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바닥에 쓰러진 한 남성을 향해 동료 직원들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지난 18일 포항철강공단 안에 있는 한 재활용 업체에서 28살 한모 씨가 11m 높이의 지붕 위 얇은 채광창을 밟고 있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함 씨는 당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을 막아줄 거치대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데 어디다 맬까요? 그러면 그거 다 만들어갖고 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업체는 지붕 위 작업을 외부 업체에 맡기자는 건의를 비용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업체로 작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안 될 것 같다고. 업체 측은 공사 범위가 작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았고 안전장비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숨진 함 씨는 이 업체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벨트를 비상으로 멈추는 장치가 없어 팔이 끼인 상태로 함 씨가 버텼고 동료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죽음으로 이어질 뻔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업체 측이 산재를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부에 보고하게 되면 또 감사가 나올 거고 이럴 거니까 그냥 출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뭐 자리를 지켜라. 그때 근무하던 인원들이 뭐 거의 다 퇴사를 해서 확인이 힘든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법 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8월부터 2달간 부동산 불법 거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지만 2건에 불과했다며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거래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에서는 북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폭증하고 한 아파트의 경우 외지인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지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 바 있습니다. 한수원의 협력업체 직원 비율이 60%를 차지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허술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정 때문에 지난 5년간 원전 내 165건의 산재 가운데 2건만이 원안위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수원의 전체 직원 수는 8,160명.
그런데 이 가운데 60%인 4,900명이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특히 방사선 관리 용역이나 운전, 정비 등 원전 내 주요 업무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운전이라든가 정비 업무, 관리 용역, 이런 방사선 관리 용역 이런 부분을 전부 외주를 준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5년간 한수원의 산업재해도 협력사 1, 2차 하청업체에서 주로 발생했고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더구나 원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거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165건의 산업재해가 한수원에서 발생했지만 원안위에 보고된 건 단 2건에 그쳤습니다. 사망, 부상, 방사선 피폭 상황마다 보고받지 않아도 되는 빈틈이 있는 겁니다. 원안위가 지금 이 원자력 사고와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술한 산재 보고 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 운전, 정비, 안전조치 이외의 경우 직원이 산재로 사망을 해도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고 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산재가 발생해도 유효 선량을 넘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도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보고나 공개 규정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다 두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고쳐 나가도록 하고요. 한수원의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원전에서 일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가 지난 2019년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해 도입한 경주 행복택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읍면 소재지와 2.5km 이상 떨어져 반경 500m 안에 버스 승강장이 없는 주민들이 지정된 구간을 이용하면 부담금 1,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경주시가 보전해주고 내년부터는 부담금이 1,000원으로 인하됩니다. 한편 올해 행복택시 이용자 수는 2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10년 뒤면 전국 4년제 대학의 43%가 소멸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와 경북 지역의 대학은 어떨까요? 불과 2년 뒤면 25%의 대학이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의뢰로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31년이면 전국대학 70곳 43.5%가 파산에 준하는 위기대학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만 따로 살펴보면 2년 뒤인 2024년이면 대구와 경북 대학 4곳 중 1곳이 위기대학이 됩니다. 2025년에는 30%대, 2026년부터는 위기대학의 비중이 30% 후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겠지만 5년 뒤부터는 대구 경북대학 10곳 중 4곳이 재정위기를 맞는다는 예측입니다. 이는 4년제 대학만을 계산한 것으로 전문대를 포함하면 지역의 위기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이미 10년 전과 비교해 수도권 대학보다 정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이 3.6% 줄어드는 동안 지역 대학 입학 정원은 13.9%, 3배 이상 감소했습니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줄어나가야 돼요. 전체적인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역 자체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협력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입학 정원은 수도권과 지역대 모두 줄었지만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오히려 1.7%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대학 등록금 수입은 10년 만에 3,400억 원, 8.2%가 줄었고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은 9.2%로 감소율이 지역 대학 평균보다 더 컸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대구 경북 대학의 등록금 수익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입니다.
대학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입학과 취업이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두 가지인데 우선은 입학 자체를 서울에서 빨아들이니까는 정말 어렵다. 두 번째로는 이 학생들 잘 교육해서 졸업을 시킨다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떠난다. 지역 대학 측은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기준은 지역 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면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교육부에 신청하고 타당하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심각한 재정 위기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 부문에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정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2022학년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특별전형, 예체고 원서를 접수한 결과 다른 시도에서 역대 가장 많은 810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다른 시도 학생 중 특성화고에 지원한 학생이 6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이스터고 152명, 예체고에는 10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국내 최초 반려동물 특성화고인 봉화의 한국펫고등학교가 2.61대 1로 가장 높았고 한국국제조리고가 2.06대 1, 경북항공고가 1.67대 1 순이었습니다. 포항시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13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에 참가해 도시의 미래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포항시는 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2차 전지와 바이오,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소개하고 그린웨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도시 간 협력 방안으로 초국경 신산업 플랫폼 구축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 디지털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도 공기질이 탁했는데요. 내일은 맑은 공기를 되찾겠고 청명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건데요.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깨끗한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먼지가 물러가도 밤사이에 복사 냉각으로 인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평소보다 덜 추웠던 것 같죠? 경북 동해안의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다시 떨어져서 포항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9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이 19도, 포항과 경주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내일부터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다음 주 초반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울진 왕피천으로 3년 만에 돌아온 연어 8마리를 올해 처음으로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왕피천에 방류한 어린 연어가 베링해와 북태평양을 거치는 18,000km의 긴 여정을 마치고 고향 하천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센터는 올해 어미 연어 1,500마리를 잡아 인공수정을 통해 어린 연어 70만 마리를 생산해 방류할 계획입니다. 포항 형산강 하구에 요트 70여 척을 수용할 수 있는 정박시설이 새로 들어섭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 중심을 가로지르는 형산강 끝 지점인 송도하구 일대에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시는 2022년 말까지 100억 원을 들여 요트 74척이 머물 수 있는 시설과 다목적 광장, 잔디 광장 등을 만들 예정이며 이 시설은 수상 레저 거점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리와 청하면 덕천리를 연결하는 하송교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하송교 개통으로 마을 주민 300여 명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하천 단면이 넓어져 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송교 건설에는 사업비 6억 7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에 상습 허위 신고한 50대가 구속되고 봉화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경북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사람이 죽었다 등의 내용으로 최근 한 달간 경찰과 소방에 500여 차례나 거짓 신고를 한 50대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봉화경찰서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출근길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봉화군 공무원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또 다른 봉화군 공무원이 면허정지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원거리 농촌 지역의 순찰 차량을 이용해 신속하게 구급 활동에 나서는 경북형 구급 출동 체계를 운영합니다. 소방본부는 포항시 죽장면과 경주 산내면 등 원거리 농촌 지역 6곳에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응급처치 물품과 소화기를 실은 순찰차를 배치해 산간 벽지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